그들은 그저 또 하나의 바위, 외계의 공허에서 떠내려온 얼음 먼지가 묻은 파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차갑고 무관심하며 무의미한 우주의 동전 던지기처럼 우리 태양계로 내던져진 또 하나의 유물. 그러나 사라이 에이틸레이S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행동했다. 그 궤적은 알려진 법칙을 거스렀다.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은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맥동했다.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고대 여행자를 향해 멈추지 않는 시선을 돌리자 우리가 자연이라고 여기는 것의 경계를 다시 쓰는 이미지가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 물체 표면 아래 회전하는 질량 깊숙이 숨겨진 것은 어떤 과학자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작위도 지질학적도 아닌 설계된 패턴이었다. 반복되는 기하학적 구조, 수학적으로 정밀한 형태는 오직 지능적 설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모양들을 연상시켰다. 격자, 각도, 벽, 복도, 정확한 간격으로 배열된 공동들. 웹은 단순한 반사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구조를 발견한 것이다. 도시의 배치와 유사한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히 3i Atlas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며 왜 우리 태양계를 정면으로 가로지르는가? 제임스 웹이 밝혀낸 것을 살펴보자. 처음에 3i Atlas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세 번째로 알려진 항성간 천체였다. 이상하지만 추적 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 약간의 편차가 관측되었지만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표면을 연구하도록 지시되기 전까지는 경보를 울릴 만한 것은 없었다. 망원경이 포착한 것은 잡음도 무작위성도 아니었다. 우주 먼지층 아래 숨겨진 반복적인 기하학적 배열이었다. 웹 망원경은 NIRTM과 MIR 장비를 활용해 열 신호를 포착했는데 이 신호는 무작위적일 수 없을 만큼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치된 윤곽을 드러냈다. 길고 좁은 복도, 직각으로 교차하는 공간, 완벽한 대칭으로 배치된 폐쇄된 공간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측정값을 센서 이상으로 치부했으나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4위 ATLAS 내부의 구조는 도시계획의 비율과 공간적 논리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침식이 아니었다. 결정화도 아니었다. 설계된 구조였다.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거주까지 된 무언가였다. 이 치수를 지구적 맥락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이 아닌 반복되는 마치 모듈처럼 보이는 도시 블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 구조를 만든 무엇인가가 내부 구호액 전반에 걸쳐 일관된 격자 기반 건축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그 함에는 경악스러웠다. 자연에서는 완벽한 직각이 반복적으로 정렬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능체는 가능하다. 형태 자체만으로도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진정으로 경보를 울린 것은 이 내부 패턴들의 열적 행동이었다. 30 ATLS의 핵심부는 적외선 펄스를 방출하지만 특정 구역에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그 구역들은 구조 그리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는 열이 자연적으로 방사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인프라나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처럼 국소적이고 시간 조절된 폭발 형태로 방출되고 있었다. 웹 센서는 지구에서 제어된 온도 조절이라 부를 만한 일정한 변동을 포착했다. 마치 버려진 건물 안을 걸을 때 일부 방이 썩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따뜻하고 활동 중인 것처럼 말이다. 이 현상과 함께 물체 주변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자기 간섭은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하게 했다. 내부 공동이 단순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차폐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파수는 마치 방사선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물질로 내부가 마감된 것처럼 완전히 반사되었습니다. 다른 주파수는 내부로 들어갔지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부의 무언가가 이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심지어 해석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도시 같은 구조물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적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물체 내부에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신호를 차단하는 격자 구조의 공동을 만들 유일한 이유는 그 공동이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이 생존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위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우주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3 애틀라스 구조의 이상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가장 유사한 인공 구조물인 지하도시, 핵 벙커, 우주선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했다. 내부 구조가 인간 구조물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장기적인 인간 생존을 위해 건설된 가장 효율적인 설계 중 일부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구호액은 공간과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우주공학에서 사용되는 육각형이었다. 다른 구획들은 자연과 고효율 건축 배치에서 발견되는 비율인 피보나치 배열을 따랐다. 유럽 우주국 ESA의 한 물리학자는 스라이 에이틸라스의 내부 설계가 일종의 환경 구획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 구조물이 생명체나 장비를 심우주의 극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이 문명의 잔해가 아니라 구명정이라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파편이라면, 우주 정거장일 수도, 우주선일 수도, 심지어 탐사가 아닌 탈출을 위해 우주로 보내진 식민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연일까? 고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 만약 스이 애틀라스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별들 사이로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도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다. 수주관 기관들은 3I Atlas 내부의 구조물을 무엇이라 부를지 논쟁해왔다. 어떤 이들은 비자연적 건축물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기하학적 공명을 지닌 열적 이상 현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일 수 있는지 외계 공학의 증거라는 사실이다. 이 용어 자체가 주류 학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을 유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유입되고 새로운 스캔마다 동일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물체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 특징들은 배치되고 정렬되고 조정되었다. 활동 중이든 휴면 상태든 단순히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사하의 ATLAS가 조용히 표류하는 동안 각국 정부는 관측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사 위성들이 그 물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통신 어레이들이 재조정되고 있다. 비공개 회의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구조물, 시간 속에 얼어붙은 도시 같은 기계라면 이는 더 이상 과학적 발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명적 사건이다. 웹 이미지가 국제 관측소들 사이로 퍼져나가자 이상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중 일부는 아예 논평을 거부했다. 다른 이들은 모호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그 구조물을 예상치 못한 전례 없는 혹은 더 나쁘게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칭했다. 신중하게 선택된 그 말들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물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우리가 방금 성간 천체 내부에서 도시 같은 구조물의 이미지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친 과학적 합의 자체를 뒤엎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구를 넘어 지능적이고 건축적이며 기술적인 생명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이동 가능했고 아마도 탐사적이었으며 어쩌면 절박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창조주의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도록 설계된 유물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학계는 그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주저했다. 그 망설임 속에서 진실은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다. 모두가 침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전 세계의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움직임으로 미국과 유럽의 방위 위성 연합이 초점을 3IATLAS로 재조정했다. 이들은 일반 망원경이 아니었다.
열화상 촬영, 무선 주파수 추적, 심우주 간섭 감시 시스템으로 보통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였다. 왜 그토록 정밀한 장비를 해성에 겨누었을까? 그 답은 그들이 목격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에 있을지 모른다. 해당 기관 내부에서 소문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물체가 단순히 구조를 지닌 것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패턴으로 서서히 회전하고 있다는 것. 일부 열 영역이 고정된 간격으로 깜빡인다는 것. 중력 섭동 현상이 핵 내부 질량 재분배를 시사한다는 것. 마치 깊은 곳의 기계가 스스로 재정렬하는 듯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유출 정보는 라디오도 열도 아닌 미약한 리듬의 중력 펄스였다. 마치 내부 무엇인가가 중력을 이용해 통신하는 듯했다. 갑자기 구는 단순한 암석을 관측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장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체 물리학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밀 회의에서 웹의 데이터는 고해상도 공간 해석기에 입력되었다. 다중 스펙트럼 스캔으로 3D 구조를 재구성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델은 단순한 배치도가 아닌 완전한 건축 지도를 생성했다. 다중층 이동 통로, 열 교환 시스템, 에너지 노드, 심지어 저장실이나 격리실처럼 보이는 구조물까지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추적한 AOI가 도출한 결과는 기이하게도 자급자족형 생명권, 즉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가로질러 유기 생명체나 초고도 시스템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과 유사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발생했다. 복도의 곡률과 방향을 분석한 한 과학자는 이 설계가 인간 생리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전 반경이 너무 급격하고 수직거리가 너무 좁았다.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우리와 다른 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걸어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발견이 고위 과학계와 군사계에 알려지며 더 깊은 논쟁이 시작되었다. SARN-I-ATLAS는 시간 속에 버려진 패선인 묘지일까? 아니면 지능 생명체를 향해 의도적으로 보낸 메시지일까? 일부는 그 정밀함이 의도의 증거라고 믿는다. 자연물체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며 죽은 선박이 통제된 열 펄스를 방출하거나 정렬된 중력 에코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메시지라면 그것은 끔찍한 함의를 제기한다. 제작자들은 발견되길 원했거나 더 나쁘게는 누군가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 가정하고 내부에 무언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를 발동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계를 촉구한다. 이처럼 깊은 곳에서 스캔하고 탐사하며 관찰하는 행위가 열려서는 안 될 봉인된 무덤에 발을 들여놓듯 잠복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웹이 관측을 계속하는 동안 이제 모든 기관, 모든 연구실, 모든 문 뒤의 속삭임이 괴롭히는 질문은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면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한때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가 만들었는가? 무엇이 아니라 누가? 3I ATLAS 내부의 구조는 자연적 과정을 거스르지만 이성을 거스르지는 않는다. 모든 각도, 모든 공간, 모든 열 배출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의도,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암시한다. 이것은 죽어가는 종족이 우주로 내던진 필사적인 탈출 포드나 조잡한 방주가 아니다. 아니, 이것은 정밀하고 계산적이며 모듈식이고 잠재적으로 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물체가 네트워크의 일부, 심지어 함대의 일부일 가능성은 소수의 STY 연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수많은 것 중 하나라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프라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은하계 규모의 인프라, 별개에 걸쳐 인공물을 뿌릴 만큼 진보한 문명의 유적, 혹은 더 나쁘게 탐사, 관찰, 보고를 위해 미리 보내진 탐사선일 수도 있다. 이는 끔찍한 의문을 제기한다. 보고? 누구에게?
배후에서는 세계 최강 대국들이 침묵하지 않고 있다. 우주기관, 대사관, 심지어 민간 계약업체를 통한 유출 정보에 따르면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보고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조용하지만 대규모 동원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스마이 ATLS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세계의 궤도 플랫폼을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반위성 작전에만 사용되던 인공지능 기반 심우주 추적 시스템을 배치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해당 물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차단했으며 공개 로그 원본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왜 이토록 비밀스러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들이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비인간적 초대형 구조물의 존재 가능성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두려움은 단순히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될 때, 지능적 생명체의 존재가 부정할 수 없게 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신앙 체계, 정치적 위계, 과학적 모델이 더 오래되고 위대하며 기술적으로 우월한 존재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혼란과 정치적 술책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대 문명들이 스리니아의 에이틀라스의 렌즈를 통해 재검토되고 있다.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이 물체 내부의 기하학적 구조와 오래전 사라진 신화들 사이에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일부 원주민 별자리 지도에는 하늘에 떠 있는 원형 도시들이 묘사되어 있다. 고대 수메르 문헌은 중앙호를 둘러싼 6개의 아치 구조를 가진 하늘의 전차를 언급하는데 이 배치는 3i 애틀라스의 3D 렌더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집트 학자들조차 물체 내부의 열 노드들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황금 비율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이는 우연일까? 아니면 고대 문명들이 먼 과거에 유사한 물체를 접하거나 기록하거나 심지어 기억했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3i 애틀라스는 첫 접촉일까? 아니면 재방문일까? 최종적인 계시는 추측을 통해 오지 않았다. 움직임을 통해 찾아왔다. 무한한 소수점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보정된 제임스 웹의 초정밀 계측기가 구조 내부에서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포착했다. 이전의 정지 상태였던 내부 챔버 중 하나가 0.02 위치가 이동한 것이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극히 미미한 변화다. 그러나 기계적 관점에서 이는 문이 움직이거나 장치가 해제되는 것과 같다. 이 변이는 4i 에이틸레스의 전자기 복사를 쏟아부은 태양 플레어 현상 중 발생했다. 이 고대 구조물이 태양에 반응하는 것일까? 별 근처에서만 깨어나도록 설계된 것일까? 한 과학자는 이를 휴면 프로토콜에 비유했다. 즉, 생존 가능한 항성계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까지 물체가 휴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생존 가능한 항성계가 바로 우리 태양계다. 그 미세한 움직임으로 4i 에이틸레스는 단순한 비행 화석이 아님을 증명했다. 반응 능력이 있다. 휴면 상태일 뿐 죽은 것은 아니다. 나사, ESA,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 3i 애틀라스 관측을 협조하기 시작하자 오래전 잊혀진 문서가 재등장했다. 바로 외계지능 탐지 후 활동을 규정한 UN 원칙 선언문으로 수십 년 전 STEI 초기 단계에 초안이 작성된 것이다. 이 선언문은 지능을 가진 비지구 생명체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대응 프로토콜을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4i 애틀라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방송하지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공적인 내부 기하학적 구조, 열 조절 기능, 그리고 이제 기계적 움직임의 발견은 과학계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기준을 제고하게 만든다. 문이 움직이는 것, 맥박, 의미를 지닌 설계가 그것이다. 이것들을 의도성의 형태로 인정한다면 프로토콜에 따라 우리는 이제 대화가 아닌 관찰 상태에서 접촉 중입니다. 이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 모든 탐사, 모든 신호, 더 깊이 스캔하려는 모든 시도가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오래된 대화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 관찰의 한계에 좌절한 일부 연구자들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3i 아틸레스가 생물학적 생명체나 전통적 의미의 기계 장치가 아닌 비록 컬화된 지능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다. 뇌 조직이나 회로에 저장되지 않고 중력 패턴, 양자 상태, 심지어 공간 자체에 기하하게 암호화된 형태의 의식 말이다. 이 물체가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계산적 또는 차원적 의미에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 물체로 위장한 사고하는 존재일 수 있을까? 한 물리학자는 이를 해성의 표면에 짜여진 수동적 알고리즘,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우주적 잠자는 존재라고 묘사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지 모른 채 최고의 망원경을 외계인의 정신에 연결했을지도 모른다. 사나이 에이틀라스의 궤적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궤적이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중력 포호액과 일치하지 않는 각도로 태양계에 진입했지만 진입 후의 곡선 궤도는 여러 주요 궤도 영역에 기이할 정도로 근접하게 이끈다. 먼저 목성을 지나고 화성 근처를 스쳐 지나간 뒤 지구 궤도 근처를 스치듯 지나가며 태양계를 떠난다. 마치 생물학적 신호를 탐색하는 드론처럼 행성들의 신호를 샘플링하는 듯하다. 현재 주목받는 가설은 이것이 단순한 방문체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행성을 찾도록 설계된 탐사선이라는 것이다. 발견 시 그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한 문제는 웹이 이를 스캔했을 때 중계가 시작되었다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기 훨씬 전에 3i 아틀라스가 이미 메시지를 보냈는지다. 만약 이미 전송되었다면 어디로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그리고 가장 불안한 이론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온 이야기의 역전. 만약 3i 아틸라제스가 우연히 우리 망원경에 포착된 무작위 물체가 아니라 특정 관측 능력을 갖춘 신흥 문명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탐사선이라면, 즉 우리가 그것을 포착한 순간 그것이 우리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제임스 웹의 강력한 시선이 방가소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우주적 악수처럼 망원경은 거울이 되었고 그 물체는 반짝이며 응답했다. 이제 일부는 4i ATLAS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판단하고 행성의 거주자들이 탐지 가능해졌는지 활동적인지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려한다. 무기는 아니지만 아직은 증인이며 전조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닥칠 일은 완전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뀐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서 있다. 착륙도, 통신도, 우주선의 굉음도 아닌 별들 사이를 떠도는 바위 속에 얼어붙은 도시 같은 구조물의 침묵으로 말이다. 우리는 화성에서 유적을 발견한 게 아니다.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에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들여다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에게 눈짓으로 답했다. 왜냐하면 3i ATLAS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며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며 단순한 지나가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공물이자 유물이며 그릇이자 신호이자 구조물이다. 우리의 과학적 확신에 대한 오만을 도전하고 수세기 동안 우리가 스스로를 감쌌던 우주적 고립의 장막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구조물이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3i ATLAS가 우연히 표류해 온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순간 누군가 배치하거나 방출하거나 활성화했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접촉하거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결코 알려지지 않으신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별들 사이의 차갑고 고요한 고요 속에서 펼쳐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질문은 3i ATLAS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이다.